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쵸. 올해 좀 많이 시장이 근데 올라왔습니다. 또 많이 올라와도 투자가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반기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6월 달까지는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보통 대선 전부터 해서 좀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나서 이전에 좀 신고가를 찍었던 가격이 2021년도에 3,316포인트인데 최근에 거의 좀 신고가까지 근접한 수준까지 좀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코스피 5천 보낸다 이래가지고 좀 코스피 지수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좀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래도 좀 코스닥 중에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장세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좀 지수 상태는 꽤 괜찮았는데, 그런데 6월까지만 해도 시장이 정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는 지수는 좀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좀 뚜렷한 테마를 이루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관세 협상 이슈 발표되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나 또 거래세 인상 같은 이런 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좀 최근에는 좀 강하게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 저는 코스피 지수의 보통 21선이랑 또 이렇게 거래 대금을 많이 보는데, 이게 올해 4월 중반부터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지수가 좀 21선 위에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한번 21선을 이렇게 지수가 이탈하면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매 비중도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보니까 이제 결국 추세 매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좀 보통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네.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비중도 많이 실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 그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위에 있고 좀 시장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편이고, 좀 지수가 21선 아래에 있고 좀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저게 지금 보는 화면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 네. 지수도 있을 수 있고 업종 지수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21선 위에 있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네. 뭐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네.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 네네. 그래서 이게 21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전에 좀 비싸게 써서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좀 심리 상태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또 본전에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좀 상승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 특히 좀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 뭐 워낙 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직구적게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이제 종합 주가 지수잖아요. 네. 찍혔는데 장중에 보면 일시적으로 21선이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이 만약에 오전에 생길 수도 있고 오후에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뭐 오전에 생긴다면 뭐 아무래도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은 네. 뭐 장 마감 한 30분 전에 생겼을 경우에는 네. 정리하고 가시는지. 저는 보통 저는 단타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좀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지고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뭐 미장이 떨어지면 다음 날에 그냥 손실을 보고 시작할 수도 있고 좀 변수가 아무래도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단타기 때문에 그날 사서 그날 팔던지, 아니면 내가 매수했는데 진짜 좋아서 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거나 또는 뭐 정말로 좋아서 이거는 다음 날까지도 가져갈 만 하겠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 다음 날로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면 좀 그날 사서 그날 정리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리스크 헤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걸 그래서 실천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물론 이건 이제 차트에 드러나지 않는, 또 네. 차트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 뭐 미국에서 또 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 이슈도 좀 나오고, 네. 또 한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좀 8월 달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지. 저는 뭐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좀 관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이번에 목요일에 관세 발표 나고 나서 저는 좀 그때 상승하는 주도 테마가 어떤 건지 좀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세 그 협상 발표 이후로 조선 테마가 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그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좀 일봉 차트를 보면 이날 7월 13일 목요일 이날 장 시작하기 전에 좀 관세 협상 발표 뉴스가 나오고 또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이날 좀 하나오션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날에 하나오션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는 좀 어떤 종목이나 또는 테마가 뭐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하기보단 그날 좀 시장 주요 관심도가 어디인지 보고 그날 주도 섹터를 찾아서 그 중에 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저 하나오션 차트를 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침에 장이 열리고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당일 매매를 좀 원칙으로 하신다면 본인이 세운 어떤 뭐 한 몇 가지 정도 당일 매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뭐 주도주 찾는 거라든지. 네. 아, 네네. 그러면 그 찾는 과정을 한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화면 번호 0186번을 보시면 이렇게 키움증권 영문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뭐 ETF, ETN 스펙 이런 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여기서 거래대금 상위 목록에서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뭔지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 섹터를 찾는 방법은 여기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동시에 좀 등락률이 높은 종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히 주도 섹터는 없었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하루에 5% 이상 오른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5%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대금 3등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4.56% 올랐고 거래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져서 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관심을 받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종목들의 섹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섹터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19% 정도 올랐고 거래대금 한 2,950억 정도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은 조선업 관련된 또 LNG 관련한 섹터이고, 여기 보시면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좀 분할 좀 합병 이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은 특정한 섹터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특정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는 날이 아니면 잘 매매를 하지 않고, 어떤 날은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뭐 다 조선 테마만 있다든지 또 6월 달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테마라든지 또 AI 관련 테마만 있다든지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에만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오션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에 좀 조선 테마가 강해서 그날에 좀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전 증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전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아까 그 조선 테마 강했던 날이 7월 31일인데 이렇게 해서 좀 조회를 해보면 보시면 여기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한 이거 KRX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1조 5천억 정도 터져 있고, 이게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까지 합치면 이날 제가 3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13% 이렇게 조선 테마주 올랐고, 그리고 거래대금 7등에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원래 좀 방산 테마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화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조선 테마로도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시면 거래대금 2등의 하나오션 그리고 7등의 한화시스템에서 이날도 조선 관련한 이슈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이날은 조선이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등락률도 13%로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고 거래대금도 이날 3조 수준으로 터졌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좀 대장주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도 섹터가 확실하고 대장주가 확실한 날에 좀 이렇게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이 나오면 이 종목을 좀 비중을 집중해서 좀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딱 저는 같이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대금 상위니까 어떤 HTS니 다 노출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보여주신 건 이제 포켓 차원에서 KLX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HTS의 어떤 그 뭐 전략을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7월 31일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제가 매매 타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거 되게 매수 매도를 많이 해서 정말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좀 중요한 타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고 나머지 타점은 그냥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줄였다 이 정도 한 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타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끝나면 이제 좀 선택받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주포가 오늘 어떤 그러니까 관세 협상 이후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이렇게 좀 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날 좀 아침부터 오늘은 어느 섹터랑 어느 종목이 좀 선택을 받는지 아침 좀 특별히 이날 일찍부터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때 지수는 좀 아침에 갭상승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하나오션만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부터 하나오션이 거의 삼성전자랑 하나오션 이거 두 개가 거래대금이 비슷할 정도로 터졌는데 사실 삼성전자 수준으로 이런 다른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아침에 또 이렇게 하나오션이 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이게 오늘 좀 선택받은 이게 하나오션이 오늘 좀 선택받은 종목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여기 처음에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하나오션이 가겠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주도 섹터의 대장주만 매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한 9시 30분부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오션 차트로 돌아와 보면 하나오션은 좀 9시 30분 이후로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좀 대장주가 하나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주도 섹터의 대장주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하나오션을 아까 샀던 것을 그냥 다 팔고 다시 하나 시스템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시스템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좀 예상과 다르게 방향이 바뀝니다. 보시면 하나 시스템은 10시 이후로 서서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반대로 방향이 꺾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시 좀 하나오션이 대장주였는데 하나 시스템이 순간 올라갔을 때 이거 좀 낚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샀다는 판단을 해서 하나 시스템 샀던 것을 여기서 전량 그냥 산 다음에 10분 정도 후에 손절을 하고 다시 아까 하나오션 팔았던 것을 전부 다 사고 좀 이때는 더 확신도 있어서 이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 초반에는 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알긴 어려운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라서 외국인 방향성도 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외국인이 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좀 프로그램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기도 하고 또다시 상승률이 좀 하나오션이 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오션을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오션이 이제 좀 최종적으로 이날 조선 섹터가 대장 섹터이고 또 그중에서 대장주인 게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시세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단타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도 섹터의 대장 위주로 다들 매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하나오션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좀 급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구간에 한 7% 정도가 상승했는데 제가 이때 매수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좀 끌고 가면서 이렇게 거의 다 좀 한 12시 되기 전 시간에 좀 다 수익 실현을 해서 좀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매매 손익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날 하나옵션 이렇게 매매해서 한 1억 4천만 원 이 정도 좀 수익을 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시스템 아까 제가 매수했다가 또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시스템으로는 한 3,700만 원 이렇게 좀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주도 섹터랑 대장주가 무엇인지 찾아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